정말 스페셜한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제가 그 이재영 가이드를 모르겠어요.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TV를 켜고 체코랑 한국이 축구 국가대표 국대전을 해갖고 집에 일찍 와서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TV를 딱 켰어요. 나오는구나. 근데 거기서 많이 보내가 갑자기 애국가를 불러. 쟤 뭐야?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안녕하세요. 모든 업종의 영업 노하우를 파헤쳐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정준규 영업인 다비다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을 한 분 초대했는데요. 여러분들 유럽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다면 가이드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뭐랄까 가이드의 끝판왕은 유럽 가이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동유럽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가이드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코 프라하에 거주하면서 동유럽 쪽에 가이드를 하고 있는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체코에서 프라하에서 가이드를 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횟수로는 한 9년 차가 되어가는 것 같네요. 9년 차요? 네네. 꿈이 가이드였던 거예요? 사실 원래 저의 꿈은 가수였는데. 가수? 네네네, 가수였는데. 네. 가수였는데. 비주얼이 좋아 보여요. 사실 비주얼 때문에 가수를 못했고요. 그리고 가수였는데 일단 사실 한국에서 가수로 성공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일단 꿈을 꾸다가 결국에는 이제 포기를 했어요. 뭔가 좀 해외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제가 굉장히 친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네 이제 고모부님이 프라하에서 식당을 하고 계시다라고 해서 그냥 가게 됐는데 자기는 거기 식당에서 일하고 저는 그러니까 거기 너한테 되게 맞는 가이드라는 직업이 있다는데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가게 된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워낙에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남들 앞에 서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가이드의 꿈을 가지고 프라하로 가게 된 거죠. 사실 아까 얘기하다 보았는데 그 노래를 정말 잘했거든요. 노래를 정말 잘해서 제가 지금 문득 생각이 났는데 무려 한 11년 전에 제 결혼식을 숟가락 불렀어요. 제 결혼식을 숟가락 부른 영상은 없어 보이는데 사진을 내가 여기다 띄워내야겠다. 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날 정말로 노래 잘해가지고 어떤 술집이나 이런 데서 노래장 나가면 항상 이렇게 했어. 그때 맞아. 그때 네. 오케이. 그래서 체코를 가게 됐어요. 네. 체코를 가게 돼갖고 어떤 회사를 찾아간 거예요? 소개를 받아서? 사실은 체코에 갔을 때 가이드를 하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가이드라는 게 전문직 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역사만 안다고 바로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손님들 케어하는 거 그 다음에 일정 진행하는 거 뭔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어야 되다 보니까 저같이 정말 신차남들은 사실 가이드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가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못했어요. 20대에 갔잖아요. 네, 20대 후반에 갔죠. 20대 후반에 가서 가이드를 못하고 내 마음처럼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가이드 꿈을 포기를 하고 식당에 들어가서 비자 때문에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한 거의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일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갈 때쯤에 그때 이제 제 사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했죠. 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오란 데는 많다. 근데 내가 여기로 온 이유는 가이드를 하고 싶어서 온 거니까 내가 진짜 못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가이드 한번 해보고 난 일을 하고 싶다. 그게 뭐 이걸 못하면 평생 동안 나는 후회를 할 것 같다. 라고 해서 한 번만 해도 되겠냐 했더니 와이프가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네가 돈을 얼마나 신경 안 쓸 테니까 난 한번 해봐. 해서 하게 됐을 때 운이 되게 좋았어요. 그때 마침 동유럽 쪽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리던 시점이라서 프로그램에서도 동유럽이 많이 소개가 되고 또 꽃보다 할배가 또 동유럽 와서 근데 크로아티아 이런 데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처음에는 이제 꽃보다 누나가 크로아티아가 나오고 근데 할배들이 나온 거는 꽃보다 할배가 동유럽 쪽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유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네, 엄청나게 많이 오게 되니까 이게 믿고 맡길 만한 가이드인지를 떠나서 네. 이게 수요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너 가이드 할 줄 알아? 뭐 역사 좀 알아? 일단 해봐. 약간 이런 식이 좀 됐었어요. 그때 당시 미리 준비를 해놨던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들어가서 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 운 좋게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자리를 잘 잡을 수가 있겠죠. 손님들 피드백도 중요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잘 알고 못 아는 것보다 정말 열심히 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때 또 제가 또 젊은 가이드였으니까 자식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타지에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셔서 그런지 아직까지 다행스럽게도 운 좋게도 컴플레인은 한 번 없었습니다. 어쨌든 유럽 가이드를 하면서 수익도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의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여러 가지 여행사에서 고객을 모객을 한 다음에, 현지, 유럽에 있는 여행사에다가 이걸 맡기는 거죠. 그러면 유럽에 있는 여행사에서 버스 수배, 호텔 수배, 가이드 수배, 이런 것들 다 하는데, 현지에 있는 여행사에서 이 가이드를 한번 써봤을 때, 이 가이드가 잘했다고 하고, 평도 좋고 하면은 이 가이드를 자주 컨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하면 한국 여행사가 있고, 예를 들어 하나 투어, 모두 투어가 있고, 여기서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현지 여행사가 유로스타라든지 뭐 자전거 나라. 자전거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객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손님이 직접적으로 컨택하는. 약간 다르겠구나. 네네. 그래서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어쨌든 큰 업체들이 네. 그러니까 현지에서 호텔도 섭외하고 가이드도 섭외하고 여러 가지 뭐 식당이나 뭐 버스 이런 것들도 다 섭외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거기서. 그랬을 때 가이드들은 거의 다 프리랜서 신분이겠네요. 거의 프리랜서죠. 거의 프리랜서고, 물론 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가이드분도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이제 동유럽 쪽은 거의 다 프리랜서로. 그러면 일을 잘하면 소문이 나가고 더 많이 찾겠네요. 그렇죠. 일을 잘하면 여기저기 여행사에서 찾아주죠. 근데 일을 못하면 안 찾겠죠. 안 찾고 네. 일 잘하는 가이드한테 먼저 연락하고 결국 가이드를 섭외하기 어려우면은 이 사람한테 하거나 혹은 뭐 그 투어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모도 투어 하나 투어는 패키지 그냥 이 사람들은 여행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고 혹은 기업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종교적으로 조금 더 공부가 되신 분들한테 맞게 섭외를 하는 거죠. 질문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뭐 교수님, 선생님. 네. 네. 질문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처음에 저도 그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어요. 어쨌든 가이드를 하면서 공부를 계속 하긴 하지만 가이드를 시작한 시점에 있어서는 교수님들, 뭐 선생님들보다는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그 부분을 제가 무치 몰랐던 부분인데 제가 공부해가지고 또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아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을 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가이드를 찾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분도 많았었어요. 여행사에서 주로 선호하는 패키지가 있는데 보통 나라를 어떻게 돌아요? 사실 패키지 상품 같은 경우는 거의 인아웃이 같아요. 예를 들면 부다페스트 인아웃, 뭐 프라하 인아웃. 항공편이 한국에서 직항으로 뜰 수 있는 지역에서 인아웃을 한다든지 사실 투어 동선을 생각하면은 인아웃이 다른 게 좋죠.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비싸지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여행 업계는 약간 저가를 해야지만 모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사실 지금 유럽의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우리나라도 많이 올라갔지만 옛날에는 유럽 여행 한다 그러면 거의 패키지만 다녔는데 요새는 점점 세분화가 되고 있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여행하기 싫다. 돈은 더 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소규모 투어로 해가지고 비용은 더 내면서 투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가성비를 따지면 무조건 패키지인 거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투어 테마가 어떤 건지 뭐 여유롭게 투어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약간 상품에 대한 선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럽은 휴양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게 사람마다 뭐랄까 케바케 식으로 다 다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정말 스페셜한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제가 그 이재영 가이드를 모르겠어요.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TV를 켜고 체코랑 한국이 축구 국가대표 국대전을 해갖고 집에 일찍 와서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TV를 딱 켰어요. 지금. 나오는구나. 거기서 많이 부르다가 갑자기 외국어를 불러. 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제가 처음에 그 식당에서 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식당에서 일했을 때 원래 제 꿈이 가수였다 보니까 뭔가 체코에서 그 일하는 거 말고 뭔가 취미생활 하나 하고 싶은데 춤은 추고 싶고 노래는 부르고 싶은데 춤도 잘 췄어요. 춤도 잘 췄고. 근데 딱히 뭐 그 동아리나라든지 동호회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찾다가 아는 지인이 체코 사람들이 케이팝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체코 사람들한테 춤을 가르쳐 주는 게 어떻겠냐 이러한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사관에 있는 영사님이랑도 미팅을 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케이팝을 한번 가르쳐 봐주고 영상은 주체로 원래 대사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가지고 케이팝 페스티벌을 해요. 케이팝 컨테스트. 그래서 체코에 살고 있는 체코인들이 자기들끼리 연습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춤 실력을 보여주고 공연 보여주고 해서 거기서 1등이 뽑히면 창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월드 K-팝 페스티벌을 하거든요. 거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대사관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간 해에 심사위원을 했고 아, 진짜. 심사위원을 제가 이제 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1등 한 친구들을 제가 트레이닝을 시켜서 한국에 가가지고 해서 3등인가 아마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친구들이 한국에 가서. 그렇게 해서 대사관에서는 저의 이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노래하는 것도 대사관에서 다 봤어요, 근데? 그 체코에서 케이팝 페스티벌 할 때 제가 축한 무대로 노래도 하고 춤도 췄었거든요. 원래 그날 그 체코 한국 국가대표 평가전을 했을 때는 애국가를 원래 다른 분이 부르시기로 돼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뭐 공식적인 건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조수영 선생님께서 유럽 쪽에 콘서트를 하고 계셨고 투어를 하고 계셨고 그때 프라하에서도 콘서트 할 때가 딱 겹쳐져서 원래 조수민 선생님께서 하시기로 했는데 애국가를. 뭔가 이렇게 일정이 잘 안 맞으셨는지 이렇게 좀 됐다고 해서 그래서 저한테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죠. 혹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해줄 수 있냐?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 중요한. 네네네네. 국회전. 갑자기 뭔가 좀 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냥 하겠다 해서 제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됐죠. 영상을 한번 보시죠.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방산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호전하세 진짜로 신기한 게, 그러면 그 일주일 남았을 때 그 제안을 받고 끊었어. 뭐 안 떨렸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12,000명인가 뭐 17,000명인가 뭐 이랬던 거 굉장히 아주 크진 않았나 봐. 네네. 근데 그게 생중계인데. 네네네 라이브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무반주였어요. 무반주였어요. 아, 무반주였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음을 잘못 잡으면 완전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 아마 오디션 볼 때도 가수분들 혹은 이제 가수 지망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애국가를 불러봐라 했을 때 가장 힘들어해요. 왜냐면 그 쪼라고 하죠. 쪼가 없어야 돼요. 쪼가 없어야 돼요. 물론 박정현, 소양님 엄청 대단하신 분들은 막 자기만의 스타일로 살려서도 다 좋은데 저같이 쟤 누구야? 해서 나오는 사람이 애국가를 막 엉망진창으로 부르면 욕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가. 그래서 엄청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지 쪼를 내지 않고 정말 애국가스러운 애국가를 부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불렀죠. 네.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이죠. 이건 뭐 두고두고 뭐. 네. 그 애국가를 부른 덕분에 지금까지 가이드를 하면서 도움이 된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애국가를 부른 덕분에 가이드 하면서 도움이 됐을 때 여행 오시는 분들은 이 가이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가이드의 인생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예, 그러니까 처음 질문하는 게 가이드님 여기 있는 이 역사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첫 질문 좀 친해지고 나면 질문하는 게 가이드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어요. 근데 가장 많이 질문하신 게 그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 있는 가이드분들이 다들 공감하실 건데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이거를 가장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제 이야기를 하면 같이 기뻐해 주시고 왜냐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원래 꿈이 가수였고 그다음에 가수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고 여기 왔는데 가수의 꿈을 포기하면서 아쉬운 건 없었지만 딱 한 가지 아쉬웠던 게 공중파 방송에서 노래를 한 번이라도 부르고 싶었어요 저는 가수는 못해도 근데 그걸 전 체코에서 이뤘잖아요. 아, 그러네. MBC 나왔잖아요. 더 큰 자리. 그러니까요. 엄청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그 꿈에 대한 여한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애국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되게 박수 쳐주시고, 기뻐하시고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가이드라는 거는 어쨌든 여행 오신 분들한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게 저는 가이드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가이드분께서도 저한테 말씀하신 게, 가이드는 선생이 아니라 서비스직이다.
그렇죠. 서비스의 기본은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가이드다 라고 얘기해서 저의 인생의 스토리가 이분들을 기쁘게 해주고 또 같이 즐겁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어서 저도 그걸 한 번씩 얘기할 때 굉장히 기분 좋게 나오죠. TV 나오고 나서 연락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한테 바로 저한테 연락 주잖아요. 너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네. 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좀 전방에 있다 보니까 놀거리가 필요해서 이제 안에다가 극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극장 단원들을 불러가지고 초대해서 연주하게 하고